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대법원 판사로 브렛 카버나우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물론 그는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법조인입니다. 만일 그의 인준이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미국의 대법원은 최소한도 21세기 후반까지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으로 그 성격을 굳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간의 대대적인 대결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중간선거의 해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대법원 판사 지명 전에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한 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폴러리제이션이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정책 그리고 모든 사회 의식이 진보와 보수 두 개의 서로 상충하는 원칙으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법원인데 지금까지 대법원은 진보 보수 4대 4의 스윙 보트 한 표, 바로 지금 은퇴를 하게 되는 앤서니 케네디 판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케네디 판사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카버너 판사의 나이가 지금 53살인데 만일 그가 인준이 된다면 최소한도 21세기 후반까지 이 구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양측이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지명이 된 브렛 카버너 판사의 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면모는 어떤 것인지, 또 상원의 인준 작업의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지금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률적 사회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명된 브렛 카버너 판사는 한마디로 엘리트고 보수계 판사고 그리고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가 38살에 워싱턴 연방항소심에 지명이 되었고 그 밖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화이트하우스의 비서관을 역임했고 빌 클린턴 탄핵 정국에서 그가 켄 스타 독립검사팀의 검사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또 2000년도 선거 시에는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가 있을 때 부시 대통령을 당시에 도왔었습니다. 그는 예일대 또 예일 로스쿨에서 공부한 엘리트이고 약 300여 개의 판결에서 보수견회의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기 규제라든가 종교의 자유, 선거기금 제한 반대 등에서 모두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의 법률적인 또 정치적인 견해가 보수 공화당 성향이지만은 그는 진보계측 인사와 개인적인 친분도 오래 쌓았고 그의 지적인 또 공손함에 대한 평판은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어를 좋아하고 하키 게임을 즐기고 딸의 바스켓볼 팀의 코치를 하면서 홈리스 돕기에도 앞장을 섰던 인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생활의 면모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역할과 위치에 관해서 1998년도에 한 법률 전문지에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현직 대통령은 민사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송사로 인한 시간 소요가 대통령의 직분 수행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지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론이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예상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있은 직후에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총무는 전력을 다해서 그의 인준을 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총무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지명 인준을
중간선거 11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박빙의 공화당 다수의 위치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화당의 다수당 위치는 51대 49,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와병으로 공화당의 표는 지금 50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만일 낙태의 권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인준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표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계산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도 선거 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들, 소위 Red States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인준 반대표를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North Dakota, Indiana, West Virginia 등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고 또 펜실베니아주의 재선에 나가는 민주당 의원 등이 인준 통과에 찬성표를 만일 던지게 된다면 인준은 무난히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의 민주당의 인준 저지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준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 청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또 시카고의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도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손에 든 피켓에는 낙태를 불법화하지 말아라는 등의 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73년도에 나온 판결,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 낙태 이슈, 진보 쪽에서는 개인의 권리고 이것은 합법화돼야 된다 하는 지론을 펴고 있고 보수 측에서는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 컨트롤, 총기 이슈, 진보 쪽에서는 총기 규제를 해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총기 사건은 총기 무제한 판매가 주된 이유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총기 보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고 악한의 손에 총이 있다면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을 갖게 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Gay rights, 동성애 권리 문제, 진보 쪽에서는 이것은 평등 권리에 대한 문제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이것은 인륜의 문제이고 일남일녀의 결합이 즉 결혼이다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거기금 이슈, 진보 쪽에서는 선거기금을 제한해야 된다. 부자가 돈으로 표를 사면 안 된다 하는 지론을 펴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부자도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보유해야 한다. 거금을 사용하는 것도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헬스케어라든가 affirmative action, death penalty 등 여러 많은 이슈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반대의 주장이 예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궁극적으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이 이제 보수화로 장기간 고정될 조짐이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시위가 벌어지고 의회가 대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7월 10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동굴에 갇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와 코치 등 13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태국 네이비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친 뒤 동굴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13명은 17일 만에 전원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환자들은 현장 의료진에게 점검을 받은 뒤 곧바로 구급차로 인근 헬기장으로 이동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 후임으로 브렛 캐베너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베너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에서 통과되면 연방대법원 역사상 108번째 백인 연방대법관이 됩니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캐베너 지명자는 인준 과정에서는 결국 낙태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낙태 권리 지지자들입니다. 브렛 캐베너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대법관 지명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무리가 어제 연방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에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을 비롯해 리처드 블루멘털, 커스텐 길리브랜드, 제프 머클리,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시위대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성향 집단인 사법위기 네트워크는 캐버너 지명자의 인준이 순조롭게 통과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실을 광고에 14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가족을 방문한 91세 멕시코 노인이 산책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타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사는 로돌포 로드리게스는 지난 4일 LA 카운티 윌로브룩에서 공원 인근을 걷다 한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를 지나쳤을 때 갑자기 그 여성이 벽조를 들고 그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남성 무리들도 이에 가세하며 그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이 이어져 턱과 강대뼈,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얼굴, 배 등에 심한 멍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사 지명을 전후해 어제 시카고에서도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단의 보수계 판사 지명을 우려하는 진보계 시민들이 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낙태의 권리 침해 등을 우려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 장소에서 이 시위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와 찬반에 관해 거리에서 피차 설전을 벌였습니다. 폭력 범죄 대책을 요구하는 사비나 천주교회 청년부 소속원들이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 등 선출직 리더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폭력범죄 근절과 저소득층 지역의 실업, 빈곤 등에 대한 관심과 대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레저 신부 등 종교계 지도자들은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잔흥각 빌딩 전망대 관리자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관리자는 2015년 아동 도색 사진 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였습니다. 이 시카고의 관광 명소는 연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빌딩 측은 그가 이 자리에 고용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6도.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88도, 밤 최저 70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2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95도, 밤 최저 73도입니다.